이번 시즌 가장 이변의 팀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이죠. 그렇죠. 예. 삼성을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야구 관계자 10개 구단의 야구 관계자 그러니까 관계자나 담당 기자나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어요. 이제 그 1등부터 10등 예상해봐라.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삼성은 그 7명이 9등, 3명이 10등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 야구 관계자 뭐 해설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삼성을 5강에 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혀 보강된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죠. 뭐 그러니까 우승환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불펜도 그렇고 네. 외국인 선수를 3명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그것도 선수를 의외라고 했었고 3명을 다 바꾸면 네. 이게 변수가 되거든요. 사실 역대로 3명을 다 바꿔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 근데 그 if가 다 긍정적으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초반에 이제 약간 주춤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코치진 싹 다 바꿨을 때도 사실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저거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시점이 빠른데라고 했는데 그 선택도 다 맞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 코칭 스텝을 바꿀 때 그때 야구계에서는 다들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기아한테 연패당했다고 저렇게 바꾸나 네,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했고 그게 이제 구단 주도해서 이제 코칭 스텝이 교체가 된 케이스인데 제가 알기론 근데 조금 저도 부정적인데 그 이후에 또 성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정말 뭐 모든 구성원, 뭐 선수단, 코칭 스텝, 프론트, 팬 다 포함해서 진짜 극찬을 받아야 될 그런 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다들 부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이라기보다는 예상 외에 그 기대보다 더 큰 성과를 냈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 얘기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성과를 분명히 냈지만 그만큼 숙제가 명확하게 보였던 시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도대체 오승환의 대체자를 어떻게 찾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김재윤 선수로도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사실 오승환 대체자로는 김재훈을 생각해서 해서 58억이라는 보금을 데리고 네. 영입한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 무게감이랄까? 네. 존재감이랄까? 이게 오승환만큼이 되려면 이 선수가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 하나? 뭐.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 김재수 경험이라고. 김재훈 쌓일 거는 선수가 없지 않아요? 90년생인데 그러니까요. 연세가 있죠. 경험도 네. 그러니까 지금 경험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약간 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김재윤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이 오승환 하면 막 돌직구 또 오승환 선수가 남 못 칠 것 같고 이런 게 사실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승환이 너무 강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그렇죠. 오승환하고 견줄 수는 없고요. 네. 오승환의 한 뭐 70%, 80% 잘해야. 그러면은 다음 시즌도 김재윤으로 마무리를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외부 FA 영입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뭐 빅딜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멤버로는 김재윤을 그대로 마무리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댓글에서도 오승환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고 오승환 전성기 7-80% 수준이면 충분하죠. 네. 라고 하셨네요. 네. 오승환 선수는 은퇴 수순을 밟게 될까요?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 2년 계약을 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한국 시리즈 엔트리까지 못 든 상황이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기대치가 많이 지금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오승환 선수는 영구 결번급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초라하게 은퇴를 하기 좀 모양새가 아쉽죠. 좀 그렇죠. 네. 네.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나이에 근데 이 겨울 동안 절치부심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내년 시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야구를 바라본 사람의 기왕 말씀대로 영구 결번급의 선수라면은 좀 그렇게 성대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진짜 삼성이 남긴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강민호의 대체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포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강민호 선수가 결국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를 거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정말 그쵸? 나이는 못 속이겠다는 게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서스펜디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에 그 임창민 선수 폭투를 네. 이렇게 두 번 다 못 잡고 맞아요. 2차전에서도 1회 그 송구 미스, 네. 이제 2루에 그 견제 송구 악송구 나고 네. 이런 건 또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체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병헌 선수가 이번 포수인 이병헌 선수를 쓰기에는 너무 격차가 나는 거죠. 네. 강민호와 예, 일진과 이진의 격차가. 예.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5차전에서도 이병헌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확실히 제가 볼 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이 대권 도전을 한다고 치면 과연 이병헌을 믿고 이제 그러니까 강민호 이병헌 체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이병헌을 그만큼의 신뢰한다면 정규 시즌에서 내년에 많은 경기를 뛰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많은 경험도 경기를 쌓이게 하고. 뛰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도 이번 포수로서 할 수 있는지. 물론 이게 한국 시리즈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나 포스트 시즌은 이 3연전이 거의 없거든요. 네. 한국 시리즈 가서야 3연전이 그렇죠. 있어요. 네.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쉬고, 뭐 이런 네.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주전 포수가 그냥 계속 뛰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강민호 선수 나이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태군 선수도 2020년에 NC가 우승했지만 한 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못 뛰었죠. 양의지가 네. 있었잖아요. 예. 그 4경기를 이제 2경기 하고 하루 쉬고 뭐 네. 2경기 하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가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강민호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직행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전 랩에 준 플레이오프를 뛰는다고 치면은 풀로 못 뛴다는 걸 올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포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번 포수로 그 SSG의 김민식이나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승을 한다고 치면 네. 목표가 그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온 오브 데미니까 네, 그렇죠. 이걸 갖고 예.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저는 근데 그렇게 우승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강민호 선수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보면 그렇죠. 좀 이번 포수에 대한 보강은 세대 교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근데 하고. 그게 우승이 목표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김민식 없나요? 같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조금 전 부정적이에요. 네. 네.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제 뭐 가을 야구 가는 정도다. 네. 그러면은 그 젊은 선수 써야죠. 이병헌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죠. 그래서 오히려 키워야 차라리 된다. 키워야 된다. 네. 그렇죠. 이 자, 의견들이 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눈에 띄었던 게 네, 네. 스웨이님이니까 유강남 오승환 트레이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땡큐죠. 땡큐지. 난 유강남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눈물이 납니다. 네. 내년에는 볼 수 있겠죠, 우리? 네. 자, 알겠습니다. 삼성님들 한승택 어때? 한스택 데리고 가라. 네. 한스택이. 근데 한승태 선수가 원래 괜찮은 선수였거든요. 제가 이제 2022년에 기아랑 트레이드했을 때 그 기아가 한승택 선수를 더 보호했어요. 네, 그 당시는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 출전 기회가 없어갖고 이 선수가 뭐 계속 2군에 있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트레이드 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고 보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타이거즈 V13님 지난번까지 아이디가 타이거즈 V12 아니었어요? 뭐 그래 그랬나 그랬던 봐요. 것 같아. 바뀌었겠지. 그래서 이제 13 가자는 그러니까, 거겠지. 예. 와 예. 벌써. 그러니까 좋습니다. 삼성 어떤 부분을 채워야 다음 시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대권을 노려볼 만한 팀이 될까요? 일본은 불펜이죠. 일본은 그렇죠. 불펜. 불펜이 네. 이번에 사실 누가 봐도 네. 예.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뭐 불펜 지금 사실 1이닝을 참 믿고 맡길 만한 불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도 그렇고 네. 좀 포스트 시즌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삼성은 이기려면은 선발이 최소한 6이닝을 버텨줘야 되고 타격에서 점수가 나서
이제 한 6회 기준으로 두세 점 이상은 이기고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득점도 되게 단순해요. 홈런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나는 팀. 그러니까 지금도 딱 바로 댓글이 올라온 게 적시타 7 선수와 불펜. 네. 이번에도 사실상 공격의 연계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지금 그 라인업은 2018년 SK 라인업하고 좀 흡사하거든요. 그 당시 SK도 홈런 아니면 점수 잘 안 났어요. 이제 홈런 야구.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삼성도 홈런 아니면 점수가 안 나는 게 그 김지찬 외에는 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야구가 그게 1년 내내 잘 칠 수가 없잖아요. 3할 치면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7할은 못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도루를 하든 뛰든 아니면은 뭐 작전을 하든 뭐 이래야 되는데 삼성은 올해 야구를 보면 뛰는 선수가 없었다. 김지찬 선수 외에는. 그리고 작전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막 이게 꼭 뛰는 게 도루만 저는 뛰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베이스 더 가고 이런 플레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제가 보는 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번트가 좀 많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개 구단에서 제가 볼 때 삼성의 번트가 탑 3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오, 그건 의외네. 네, 그러니까 두산하고 삼성하고 KT인가? 그러니까 탑 3에 드는 팀이 저는 KT인가? KT는 제가 번트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산, 삼성은 번트를 대도 이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손오공님 댓글을 권혁, 뭐 권호준 뭐 이랬을 때의 이 네. 불펜 정말 막강했다. 쌍권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는 구형 불펜이에요. 네. 이제 권혁, 권호준, 뭐 정현우, 네. 뭐 이런 선수들. 저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때는 정말 무너질 수가 없었다 삼성이. 왜냐면 그때 제가 같이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그때가 삼성이 또 우승권에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삼성 경기 하면서 와 그때는 정말 삼성의 불펜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너무 약해졌다 이 얘기를 해서 눈에 띄어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다 구형 불펜. 그러니까 1이닝 그냥 뭐 그때 손동현 감독 시절에 네. 그냥 뭐 한 5회만 선발을 막아줘도 6, 7, 8, 9가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못 이겨요. 네. 네, 사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네. 근데 지금은 좀 다 피네스형 투수에 가까워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댓글도 쭉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적시타를 네. 칠 수 있는 선수와 불펜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재미로 2025 5강 예측이나 해주세요 하시는데 요거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희가 기자들 좀 더 모아가지고 맞아요. 예. 같이 해야 돼요. 그건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토브리그의 전력이 그쵸, 어떻게 스토브리그 그렇죠. FA나 다 네. 끝나야지 할 수 있지. 네, 맞아요. 그쵸.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예.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해봤자. 그리고 이거 이제 FA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많은 아까도 초반에 저희 방송에서 궁금한 부분이 여쭤보셨어요. 장현식 선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최정 소식 없냐? 이야기 어떻게 진척되고 있냐?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뭐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지금 한국 시리즈 종료하고 5일 내에 이제 네. FA 그 자격 선수 공시를 하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3일에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고 15일에 공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제 2일 만에 공시가 됐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빨리는 될 것 같지 않고 어제 끝났으니까 이번 주 한 뭐 토요일이나 이쯤에는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쯤에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시되면 이틀 내에 선수가 이제 FA 신청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케이스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중에는 BFA 단연 계약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번 주 중에 그렇게 해야죠. FA가 풀리게 되잖아요. FA 네. 선언하게 되면 BFA 단연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모두의 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현 상황을 짚어주신 거고 네.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네. 현 상황을 짚어주신 거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얘기 없냐 뒤에서라는 거겠죠. 뭐 약간 진적 상황이라든가 들려오는 혹시 이야기가 단장님은 없는가? 알고 계시는 네. 게 뭐 말할 어. 수 아, 없지 아니, 없을 말을 수도 뭐- 있지만 저는 SSC는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야구에서 들리는 얘기가는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보장하고 옵션의 조율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계약은 한다. 전 네. 지난주쯤에도 비슷한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조정 중이다라고 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뭐 100억 이상 제시를 한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총액 기준으로 106 아니면 108 이 정도 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최정 선수의 나이대를 감안하면 구단에서는 베스트로 오퍼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거는 이제 옵션의 비중 그리고 옵션의 그 세부 내역 예, 이게 이제 그런 거 갖고 뭐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 나온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최종도 굳이 다른 팀으로 안 갈 것 같음. 뭐 이렇게 하는 아마 거니까. 진짜 그 옵션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느냐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최정 선수 못 잡으면 문학 불나겠지 진심 이렇게 해서 네. 팬들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잔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근데 네. 모두의 최정이 되면 너무 재밌을 텐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상황이라도 그 SSC가 지금 제시하는 오퍼를 놓고 보면 그 이상으로 베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른 팀에서 않을까.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어차피 그래서 SSG겠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최정 선수를 제외하고 아까 장현희 선수 얘기 나왔고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원중 선수 김원중 좀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을 것 김원중은 같은데. 매력적인 카드긴 하죠. 네. 상징성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김원중 선수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올해 그 FA라는 게 당해년도에 직전년도에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아나운서님 저한테 뭐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이전에 잘했던 선수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떠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직전의 성적이 중요해요. 네. 직전의 성적이 나쁘면 FA 재수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아. 지금 구승민이나 뭐 저기 SS의 저기 갑자기 생각나네. 저 갑자기 생각나네. 서진용. 예. 서진영 선수. 이런 선수는 재수가 맞아요. 보여준 네. 게 없으니까. 예. 다 의견이 똑같네요. 애매라고. 애매하다, 김원중. 댓글 달린 게 다 똑같네요, 진짜. 사람들 생각이 다. 근데 김원중 선수가 올해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아쉬웠죠. 한 데다가 사실 지금 변수가 제가 볼 때 제가 구단에 있으면 변수라고 생각하는 건 내년에 피치클락이에요. 그러니까 피치클락. 피치클락이 변수거든요. 네. 사실 김원중 선수가 올해도 그런 약간 뭐 탭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구 동작이 그래갖고 지적받아서 한동안 좀 슬럼프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10개 구단에서 롯데가 제일 피치클락 위반을 제일 많이 한 구단이에요. 그 2위하고 격차도 막 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크게 좀 준비가 안 된 그냥 좀 약간 무시하고 간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내년 시즌에는 피치클락이 이제 정식적으로 조인대 가능성이 높아요.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도 많은 야구 관계자 코치나 전력 분석들하고도 얘기해 보는데 선발 투수보다 불펜 투수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1회부터 한 최소 5회까지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조정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불펜 투수는 바로 그 1이닝의 베스트를 던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치클락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영향을 받고 물론 이제 그 스프링 캠프나 오프 시즌 동안에 이제 피치클락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밸런스에 영향을 줘서 구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 대세예요. 그러면 구단에서 그 지금 불펜 투수에 대해서 그 오버페이를 할 수 있느냐?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총액은 뭐 어느 정도 유지하더라도 옵션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저는 피치클락이에요.
애매해. 예. 애매해. 네. 진짜 FA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좀 이제 드디어 기자들의 시간이 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들을 쫄 시간이 왔고, 네,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아는 거 없냐? 네.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 네, 좀 쪼면서 저희들이 계속 몰래 저희가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구독자분들 혹시 궁금하신거나 의견 남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슬슬 방송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렇게 댓글 소개드리고 답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그러니까요. 시간이 야 오늘 한 3-40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1시간이 훅 갔네요. 네, 벌써.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독자들이 네.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 오늘 처음에 15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혜태 어린이. 제 얘기 관심도 없을 네, 텐데. 혜태 어린이. 예. 그것도 뭐 거의 라떼 재밌었어요. 얘기잖아요. 라떼. 아, 그건 저기 작가님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분들은 재미없을 아, 거예요. 몇 분 그래도 그때를 네. 추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전문가로 사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그러게.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아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에라 모르겠다고. PC-통신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에라 네. 모르겠다. 네. 여기나 가자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제가 그 혜태 타이거스 어린이원은 제가 기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기아 아, 절대 싫어하지 않다는 여러분 거죠.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다시 이제 뭐 본인 이제 서로들 의견 주고받기 좀 바쁘신 저희 것 같고 동접자 이제는. 1000명이 넘었네요. 1000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정말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댓글들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네. 이 유튜브나 이게 방송 같은 게 사실 라이브가 더 편해요. 네. 왜냐하면 그 머니볼 라이브로 그 예전에 많이 해봐갖고 네. 구단에 단장했을 때도 라이브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서 그래서 라이브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네.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또 아,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네. 네. 대본 있는 것보다 네. 이게 더 많이 오히려. 해야 되겠는데 이제 유단장의 댓글 라이브. 그것도 괜찮죠. 네. 네. 제가 보조 MC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단장님.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내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들어오셔서 네, 11시부터 아니 저는 네. 월요 진단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뭐 왜냐면 자주 하면 다 싫어해요. 네. 네. 네, 뭐 네.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의견들 적극적으로 남겨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단장님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 멋지십니다. 를 결론으로 네. 댓글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선풀들이 있는데 내일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악플이 그냥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네, 그런 가슴 거 아프지만. 숙명이죠. 네. 항상 냉철하고 차갑게 하지만 얼굴은 불타고 있는 우리 유 단장님. 여기 위치가 좀 불타요. 화면이. 다음에는 아니, 제가 거기 두 분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 위치는 좀 하얗게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바꿔드릴게요. 네, 다음엔 자리 네. 됐고. 아 그러게 한번 바꿔서 한번 네. 해주시죠. 다음에 이 자리에 한번 탐내고 계시잖아요. 아, 자리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 자리가 댓글이 지금 제일 잘 보여요, 저 앞에가.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앉으셔가지고 직접 한번. 아니 혼자 한번 해보세요, 정말. 혼자요? 네. 아 혼자나. 아, 저는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답변은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고 답하시고 네. 보고 답하시고. 제가 보조 MC로 들어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 조만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감안해서 방송 준비할 때 또 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할 때 그 우리 실업자는 얘기하느라 못 전달해 드렸는데 네. 그 김도영 선수 사인볼 이벤트 취합을 사실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 오후 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어지게 전 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의 메일이 몇 개가 와가지고요. 그 문의 메일과 좀 대조하면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밤 중으로는 분명히 작업을 끝나겠다고 제작진들이 말씀하셨고 내일 오전에 오전 9시쯤 네, 댓글에 지금 있어요. 네, 맞네. 댓글이 나왔네요. 내일 오전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세영 기자가 공수해 왔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리고 추가로 나성범 선수하고 양현종 선수 사인볼도 받아갖고. 그 이제 댓글 라이브를 또 해서 네.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공과 그리고 또 양현종. 양현종 선수의 네. 공. 이거 탐나네요. 이건 좀. 그러니까 네. 다 탐나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내일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스포츠 플러스 열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찬 에너지 스포츠 플러스 열정